저는 그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랑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전 어릴 때 가끔 아버지께 가정학대를 그리고 어머니께는 방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좋은 분들이 많아 가끔 말썽과 사고를 치긴 했지만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나름 밝고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자주 화를 참지 못해 위험한 상황을 만드시기도 했지만 아버지 나름대로 저와 제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셨고 어머니는 종교에 빠져 한 달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을 때도 많으셨지만 그래도 만날 때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서 제가 제 용돈으로 스스로 벌기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따로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자녀로서 부모님께 기대하는 마음은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도망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대가 넘어간 이후에는 부모님 또한 어린 시절 받은 상처와 환경으로 인해 그렇게 행동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다행히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두 분의 존재는 여전히 제 삶의 짐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밖에 살 수 없는 두 분의 삶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장애를 가지고 한 분은 건강하지 못한 멘탈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부모님에게조차 제대로 된 사랑과 케어를 받지도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도 못한 채 살아온 그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억울했던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 잠시 집에 가장 노릇을 하며 책임감 갖고 어머님의 빚도 몇 번 갚아드리기도 하고 가장의 역할도 잠시 해보긴 했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걸 느꼈고 구멍난 독에 물 붓는 느낌이라 결국 저 혼자라도 잘 살고 싶어 부모님을 떠나 호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따로 부모님을 챙겨드리지 않고 거의 생존 여부 체크만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 저는 저의 삶,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고 이게 맞는 거라 생각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잘 잊고 살아가도 또 최근 요양원과 장애인 케어를 공부를 하면서 나는 내 부모도 잘 챙기지 못하면서 남을 케어하는 제 모습이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인지 제가 어릴 적 받은 상처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름 저를 키워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가끔씩 느꼈던 그들의 다정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막상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나누면 좋은 감정보다 다시 답답함, 미련함,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면 다시 그동안 자라온 부모님들의 인생이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지만 결국 저까지 이렇게 냉정하게 거리를 두니 자식복까지 없으신 것 같아 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대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리 슬프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후회하게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생각은 부모님보다는 제 감정이 더 소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드려야 하는 선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 마음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부모를 해치거나 부모를 손해 끼치거나 부모를 학대하거나만 하지 않으면 특별히 부모한테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자연 생태계적 입장에서 볼 때 새끼를 낳게 되면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다. 이 본능이 종족 보존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 그 종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연 생태계의 어떤 종도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는 종, 이런 종은 없습니다.
즉 아무리 늙어도 그는 성체라는 건 다 컸다는 거예요. 성체와 성체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근데 성체가 되지 않는 새끼는 그것은 독립된 생명이 아직 아닙니다. 의미에 의해서 그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성체가 되면 어떠냐? 어미하고 새끼는 1대1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어미를 보호한다 이런 본능은 없어요, 생명체에. 그러면 인간은 자기 새끼인데도 안 키우고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생태적인 작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적인 오류라는 거죠. 이런 거를 악행이라 그래요. 선악은 생태적인 건 선악을 논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걸 갖고 논하지. 근데 자식이 늙은 부모를 돌본다 이거는 어때요? 동물에도 없는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선이라고 말해요. 동물도 안 하는 나쁜 짓을 하면 뭐라 하고? 악이라고 하고, 동물이 안 하는 선한 행위를 하면 뭐라고 한다? 선이라고 한다. 동물이 하는 행위를 하면 뭐라고 한다? 이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냥 자연이요, 자연. 선악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위적으로 선이 되는 건 어떤 거냐?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본다.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나눠 가진다.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르친다. 어른이 아이를 돌본다. 젊은이가 늙은이를 돌본다.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을 돌본다. 이런 거를 동물계에는 없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선이라고 말, 선행 이렇게 말해요. 선행은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지. 그러니까 어미가 아기를 키우는 것은 의무사항에 들어갑니다. 이게 생태적이기 때문에. 근데 돌보지 않으면 그건 악이고, 악은 멈춰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부터 징악이라 그래요. 징악. 선은 뭐라고 한다? 권선이에요. 권한다. 권유하지. 그거 안 했다고 나쁜 짓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은 권하고 악은 당장 딱 멈춘다. 또는 지약수선 이런 말도 있어요. 악은 멈추고 선은 닦는다. 이런 말이 닦는다 이 말은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연 생태계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아니면 엄마 아빠를 돌보자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교육을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 인간 교육에는 선행을 학교 때부터 하도록 권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식은 부모를 돌본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건 아무 잘못이 아닌데 자기가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지. 그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 뇌에 있는 기록을 싹 없애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망각이 되면. 근데 우리가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류 문화를 우리가 습득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대다수 죄의식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죄라서 죄의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죄책감이 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교육의 기준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죄라고 하지는 않는다.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 죄책감은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뭐를 하는 게 좋다? 선행을 좀 하는 게 좋다. 전화라도 해드리고 용돈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부모에게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결국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누가
덜 괴롭기 위해서, 내가 덜 괴롭기 위해서 미래에 올 괴로움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어쨌든 부모는 나를 밥도 먹여주고 돌봐줬어요. 또 부모는 자기가 힘드니까 짜증도 내고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때리기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다 상처가 있어요. 동시에 부모로부터 다 뭐가 있다? 은혜가 있어. 부모의 은혜 받은 게 있어.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게 부모예요. 이게 딱 미워지면, 남이면 딱 미워지면 안 만나버리면 되는데 이건 안 만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은혜가 있으면 돌봐주면 되는데 가면 또 상처가 딱 덧나요. 옛날에 뭐 악을 썼던 거, 야단쳤던 거, 때렸던 거, 뭐 그 목소리만 들으면 또 트라우마가 또 일어나는. 가면 싸우고 오면 후회하고, 가면 싸우고 오면 후회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죄책감을 안 가지려고 해도 이미 그런 기준이 무의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죄책감이 생긴다. 그럼 그 죄책감을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전화도 한번 하고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가끔 몇 년마다 한 번씩 가서 사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때요?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러면 돌아가신 뒤에 어때요? 덜 울게 된다. 만약에 딱 끊고 하면 죽은 뒤에는 이제 나를 나쁘게 자극한 건 없어져 버렸잖아. 그럼 뭐만 남는다? 좋은 것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뭐다? 부모가 죽으면 누가 와서 크게 운다고? 불효가 크게 우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많이 우는 건 대부분 다 불효막심한 놈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외 와서 사니까 이런 문제가 이 질문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는 공통된 분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한국에 있어도 실제로 별로 효도도 못합니다. 그런 게 마치 여기 오면, 여기 와서 내가 못하는, 나는 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못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상 한국에 가면 며칠 살지도 못하고 보따리싸가 돌아올 사람들이. 그래서 공연히 자꾸 고향에 있는 부모를 생각하고 울고불고 그런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 감정 낭비를 하기보다는 전화 한 통 해드리고, 그런 감정 낭비 하기보다는 용돈 조금 보내드리는 게 서로에게 좋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를 잘 내는 건 청각장애는 화를 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청각장애라서 안 들리니까 화가 많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게 상처가 됐지만 어른이 돼서 사실 당연히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렇다고 불쌍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워할 존재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늦었지만은 지금 장애에 대해서 또 연금이 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장애 등급도 있고 또 노령연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잘 살려면 그거 갖고 부족하지만은 굶어 죽지는 않도록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첫째, 자기나 잘 살아라. 이게 중요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작은 용돈이라도 기부이니까 보내드리고 전화라도 해드리고, 또 한국 갈 일 있으면 잠시 들러봐 주고, 그것이 부모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나중을 생각하면 누구를 위하는 길이다? 나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